여론조사 속의 숨은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YTN 현안 조사 결과부터 좀 보죠. 예, 지난주 정치권에서 한미 연합훈련 두고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연계 공감하느냐 국민 여론을 물었는데 비공감한다 의견이 조금 더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시행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과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고려해서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맞서고 있죠. 네. 이 연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여론을 지난 금요일 날 조사했는데 예. 비공감 의견이 50.4%, 그리고 공감 의견이 45.3%, 대략 5%포인트 격차로 예. 오차 범위 내에서 비공감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지정당이나 이념 성향별로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열의 6명 이상이 예. 공감하는 것으로 연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지층은 열의 한 6명에서 7명가량이 예. 비공감 의견,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이념 성향별로도 이제 예상대로 보수 성향은 비공감, 진보 성향은 공감.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 갈렸습니다. 네. 중도층이 한 10%포인트 가량 비공감 의견이 높게 나타나면서 예. 전체 의견을 비공감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문항은 귀하께서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네.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에서 비공감이 6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젊은 세대에서 만 18세 이상 20대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하지 말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또는 70대 이상보다도 더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면 만 18세 이상 20대가 더 보수적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20대를 신보수 세대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6.25 전쟁을 경험한 70대 이상보다 더 보수적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대의 전반적인 정서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략적 판단보다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찬성 의견이 더 높았거든요. 예. 그래,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좀 연기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연령대가 높은 데에서도 나타났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가 왜 그럴까? 이건 굉장히 정서적 판단으로 봐야 되겠죠. 왜 특별한 배려를,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나 고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예. 것이고, 또 하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렇게 어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의 말에 따라야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20대에서 더 강했을 거로 보입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되고 본 훈련은 이제 16일부터 시작되는데, 자, 예정대로 실시하되 일부 참가자 수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야당에서 김여정 하명에 복종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여론의 영향이 계속 있을까요? 일단 뭐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두고 여론조사 했을 때 여전히 한미 관계에 방점을 두는 여론들이 좀 많죠. 그리고 미국이 미 8군이 이제 지난 통신선이 복원된 27일 날 주야간 긴급 F-16 전투기 이제 출격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이제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20, 30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사안이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연기 공감 의견이 많습니다만 또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민주당보다는 강도가 더 높게, 그러니까 열의 한 7명 가량이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민주당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이슈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아예 이제 뭐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타협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지율에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한미 훈련이 축소는 되지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뭐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해석이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좀 보겠습니다. 긍정 평가가 지금 3주째
하락해서 긍부정 격차가 지금 4주 만에 두 자릿수로 벌어졌는데요. 일단 지난주 보면 어떤 이슈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네, 주 초에는 이제 한미훈련 관련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하태경 의원 등 좀 비판을 했었고요. 예. 또 민주당은 이제 후보 간 또 네거티브 이제 공방이 좀 있었던 편이고요. 예, 그 또- 월요일, 화요일이 좀 부정이 좀 높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 후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허브 이제 추진위를 출범을 시켰죠. 백신 공급을 이제 해결하겠다.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또 이제 금요일 날은 현행 거리두기 이제 2주 연장 소식이 나왔었는데 주 이제 초에는 좀 강세로 약세로 좀 출발했다가 주 후반에는 조금 회복하는 그런 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앞으로 국정 동력을 위해서는 40%를 지키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라는 것은 개혁 과제를 여전히 임기 마지막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 경제, 북한, 또 대통령의 공약, 검찰 개혁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면 네. 주 전반에는 안보 이슈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은 긍정평가가 올라오는 듯하지만 부정평가가 살짝 또 높아져요. 이건 예. 이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이 얼마만큼 수급되느냐, 모더나이든 화이자이든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이든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발표를 하는 이유는 자칫 지지율이 30% 후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대통령 국정 운영 마무리에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국정 수행과도 관련이 있지만 잠시 뒤에 말씀드린 차기 대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또 분석을 네. 해주시고요. 자, 조금 전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론이 심사위나 법무부 장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 조사들을 보면 찬성 여론이 조금 높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예. 7월 이제 23일 날 YTN 의뢰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이 66.6, 3분의 2가량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28.2,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뭐 사면 관련된 뭐 여론조사도 비슷했었고요. 여론은 우호적인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좀 친문 성향 그리고 민주당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그런 계층들 이 가석방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토끼를 잃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박범계 법무장관도 결국 민주당 소속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는 뭐 이낙연 또 정세균 뭐 후보 등은 사실 명확한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이 이제 나오든 간에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석방이 되면 진보층이 이탈할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중도층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지율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가석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많은 예. 후보들이 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론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여론이 3분의 2가량이 찬성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 최종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이 된다 했을 때 좀 두 개의 효과를 다 네.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집토끼냐 산토끼냐 늘 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겠죠. 아, 왜 올라갈 그러냐면은 거라고 보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여론 동향인데 다수의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 수준으로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동향이 중요해요. 하나는 또 법 적용인데 가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특별 또 사면이 아닌 가석방. 그러니까요. 예. 불법 승계나 또 프로포폴 투약 여부 관련된 수사에 따라서
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가석방과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파급 영향인데 앞서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분석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인데 공약은 검찰 개혁입니다. 예. 자,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인식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삼성 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어떻게 되는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층들도 그렇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층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그리고 중도층이 또 누가? MZ세대가 2030 세대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내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가석방 쪽으로 나온다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지난달 말에 이미 형기 60%를 넘겼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서 이건 이미 채웠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오늘 13일에 풀려나게 되는데 자 오늘 안에 아마 속보가 전해질 테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 YTN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주 연속 상승해서 37.8%,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이제 동반 하락한 모습인데 32.1%입니다. 지금 양당의 격차를 보니까 4주 만에 오차 범위 밖 결과인데, 자 이건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한미 이 훈련과 관련된 주초에 이제 일종의 악재, 그 다음에 또 이 명락 대전으로 불리는 양 후보 간의 네거티브 캠페인. 그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제 음주운전 이중 처벌 주장 하다가 이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변인직을 사퇴하기도 했고 또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 뭐 이런 이제 입장의 후보들도 있었는데 또 음주운전 재범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예. 또 스텔스 도입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이제 충북의 청주 간첩 사건 논란이 수요일 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주 후반에 이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로 작용해서 주 후반 목금 요일 날 특히 좀 하락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초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정식품 논란이 좀 영향을 미쳐서 좀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수요일 날 최재형 후보가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예. 컨벤션 효과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주반에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금요일 날은 무려 일간으로 4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네거티브 공방 영향이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저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끝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마 선언을 듣고 그렇죠. 요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결국 정당 지지율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당은 정책이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해석할 때의 공식은 이념, 정당의 정책 그리고 사람을 보면 되는데 예. 사람과 관련된 피로감인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에서 이제는 조폭 논란까지 번졌고 네. 아니 지사직을 왜 수행해요? 아니 그러면 의원직을 왜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결국 사람에 따른 피로감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부담이 된 것이고 국민의힘은 사람이죠. 역시 윤석열, 최재형인데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예요. 뭐 네. 최재형 후보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역시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한 분을 놓고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평가를 하지만 결국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네거티브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살짝 조금은 예. 더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현상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의 반사이익을 얻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반사 이익과 함께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갔다. 자, 이런 분석이신데. 자, 그런데 대선 주자별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인 그 지지율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좀 하락 추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갤럽 조사 그래프 보시는
화면이 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KSY 조사에서는 4%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주 사실 주 초만 해도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식품 논란이 주 초에 예. 확산이 됐었고요. 또 한국갤럽 조사는 화수 목요일 조사가 됐는데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최재형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양이 지난주 중반에는 최재형 전 원장한테 좀 집중이 됐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갤럽 예. 조사에서 낙폭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금, 토요일 날 조사된 이제 KSY 조사에서는 이제 4%포인트 하락했는데 두 조사의 방식이 이제 주관식과 또 객관식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갤럽은 이 보기를 주지 않는 거죠? 불러주지 않고 예. 주관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이 이제 보다 더 응답을 많이 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한 6%포인트 가량 낙폭이 있었다라는 거는 네. 결국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된 객관식 조사에서도 영향을 좀 일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부정식품 논란 외에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예. 논란 이 부분이 영향을 조금 더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 이탈의 이제 그 계층을 보면은 뭐 중도층에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나타낸 부분이 또 일본 올림픽이 한참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또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마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갤럽은 한 달 전 수치하고 비교를 한 거고 지금 KSOI는 전주 네, 대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거죠. 네네. 예, 전주 한 주 만에 이제 비교한 수치인데 공통점을 보면 대선 주자 4명 가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만 나홀로 빠졌다. 네. 자, 이 점인데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좀 설화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 주 초반만 하더라도 입당 효과가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한국갤럽 조사는 후보자의 보기를 불러주지 않는 면접원에 의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수목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KSOI 한사연 조사는 날짜가 달라요. 네. 금, 토 조사를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조사를 했는데 이 현상을 보면 금요일, 토요일 실시된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는 ARS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좀 좋은 결과 수치로 나타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공시가 된 것인데 대입혹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빨리 대권 비전을 이야기해야 미래 비전에 주목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다 우리 시청자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 무슨 네. 얘기를 하는지 바로 말 실수입니다. 네. 설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설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누가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그냥 기존에 견고하게 지지하던 지지층들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정말 대선 후보가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또 유지하는데 예. 중요한 유권자층이 누구냐? 여성 그리고 중도층 예. 그리고 만 18세 이상 2030 MZ 세대 이들은 왜 이러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배우자에 관련된 의혹 부분은 아직 충분한 해명조차 소명조차 안 됐다고 유권자들은 인식을 예. 할 거예요. 물론 뭐 모든 유권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대입혹 이 부분이 탈탈탈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성, 중도층 또 예. MZ 세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표님. 네. 중도층 확장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도 좀 저울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치를 보니까 중도층에서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50대 연령층에서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서 많이 빠졌습니까? 네, 중도층에서 이제 3%포인트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50대 10%포인트 빠졌습니다. 아마 이 6월 항쟁 그림을 보고 부마항쟁이라고 했던 부분, 부마항쟁 이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PK 지역에서도 10.9%포인트 적지 않은 수치가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발언 논란도 중도층에 영향을 미쳤지만 또 부마항쟁 관련된 발언은 50대하고 PK 지역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예. 부정식품 논란 뭐 등등 여러 요인이 계속적으로 한 뭐 1, 2주일 동안 연이어 보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5% 안팎, 예. 그다음에 계층별로는 많게는 10%포인트 빠진 그런 계층들이 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발언 전달 과정에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캠프를 좀 보강해서 레디 틈을 만들겠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윤 전 총장 지금 지도부와도 신경전이 좀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급기야 지난주에는 돌고래 멸치 발언이 등장하는가 하면 윤 전 총장이 다른 주자에게 당 행사 보이콧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까지 더해졌죠. 자,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견제도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관련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내에 들어온 특히 신입 주자들이 네. 보수 표심만 자극하고 또 당의 국회의원들을 줄 세워서 개파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보수 표심만 자극하는 언동, 특히 예. 아예 대놓고 특정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언동은 작은 이득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스스로가 이건 역행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 반하고 네. 이분들의 민심을 등돌리게 하는 그런 언동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꼴일 뿐만 아니라 네. 이 집안에 들어온 새 식구들은 더 큰 살림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 나가서는 아무 비전과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면서 네. 집안에 이 유산 물려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너무 실망이다. 네. 봉사 참여하지 말자, 보이콧을 요구받은 후보로 지목된 분이 원희룡 지사인데,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전화한 건 맞지만 보이콧을 요구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원희룡 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들어온 식구들, 그럼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살림 늘릴 생각 안 하고 유산 상속에만 골몰한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계파 갈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내 새로운 계파 갈등이 좀 불거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개파라는 것은 결국 검정일 겁니다. 예. 검정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갈등인 것이고, 그러니까 원 팀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우려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결국 단합을 해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공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질 수 있지만 보수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문 정서를 품어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들 간에 갈등을 하고 파장을 빚게 되면은 그런 정권 심판론의 동력 자체가 이제 약화될 수 있는데, 이른바 최근에 나왔던 동물농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고등어, 심지어는 이 멸치, 또 여기에다 이제 박쥐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물론 이제 박쥐는 다른 정당의 의원이 제기를 한 그런 또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친윤, 반윤, 심지어는 친최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승민, 또 이 원희룡, 또 홍준표 대선 후보입니다. 윤희숙 후보까지 이제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후보들 간에 자기 편 만들기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다음 달부터는 국민의힘도 경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팀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도 본경선 들어가서 만약에 후보들 간의 견제가 심해지면,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지지율 빠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에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악재로,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컷오프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었고, 정세균 후보 지지율이 하락한 과정에서 약간 비껴 있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했었는데, 또 이낙연 후보도 같이 검증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번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약간 지금 주춤하거나 하락세인데 2위, 3위, 4위 후보
지금 이미 이 네거티브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그런 아마 과정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은 2위나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워낙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랑 상대할 좀 적자 논쟁에서 누가 2위를 하느냐, 누가 3위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멸치 논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제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같이 빠질 수 있는 같이 거죠. 빠질 수 있다. 네. 예.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했었는데 자, 이제 민주당 양 캠프 모두 이제 좀 그만하자 공감대를 이루긴 했습니다. 자, 희망대로 될지 오늘 아침 나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일관된 원칙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 그 뜻을 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경기도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계속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좀 1.3%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이게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31.4%로 조금 오른 이런 상황인데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앞으로 이 공방이 좀 자제될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십니까? 이건 자제될 수가 없는 것이 예. 이낙연 후보가 따라잡다가 주춤하게 된 것은 네거티브 공방 이유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낙연 후보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네. 그리고 파지티브로 빨리 전환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게 맞았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놓쳤다. 수도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낙연 후보로서는 수도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기지사직을 계속 수도권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이건 그 이유 사활을 때문에.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것인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7년에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그대로 직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그대로 유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아니라면 이런 주장이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지사직을 유지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맹렬히 쫓아가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입장은 지사직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낙연 후보도 지지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치열하고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우리가 먼저 제시한 내용인데 이거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온 데는 리얼미터 조사 중에서 이제 비호감도 조사를 한 부분이 네. 있던데요. 그 민주당 주자 두 명이 이제 비호감도에서 굉장히 크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이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 두 분, 이낙연, 이재명 이 후보의 호감도 대비 비호감도를 계산해 보면 네. 대략 한 1.5 가까이 됩니다. 예. 50%가량 더 이제 비호감도가 높다는 얘기고 절대치를 봤을 때도 한 6, 7%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비호감도가 계속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네거티브가 계속 더 심화되면 이게 60% 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도층 확장이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어려워지겠죠. 있죠. 반면에 윤석열, 최재형 이 두 후보는 그보다는 이제 비호감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네거티브를 좀 자제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이 선거 종반으로 갈수록 네거티브가 잦아든 적은 없습니다. 더 네.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후보 본인들은 좀 이제 자제할 수도 있겠지만 캠프 차원에서 혹은 지지층 간의 갈등 계속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컷오프
이후에 결선 투표까지 이제 간다라고 하면 양자 구도, 1, 2위 구도가 고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후보에 이러다 보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거티브가 자제되면 다른 주자들 선거 공약도 좀 보일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이번 주 민심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